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화학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지구의 역사에서 혹은 인류의 문명에서 큰 역할을 했던 화학 변화,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 시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화학 변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소 얘기하면서 열과 빛을 낸다 에너지에 대한 얘기 잠깐 했는데요. 그 에너지에 대한 얘기, 화학 변화 때 에너지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화학 물질 중에는 식초 같은 혹은 레몬즙 같은 이런 신맛이 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산이라고 말하고요. 베이킹소다 우리가 직접 먹어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네. 베이킹소다를 우리가 먹을 일이 있을까요, 과연? 그런 것들 우리가 쓴맛이 나는 물질, 염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요.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고요. 이렇게 산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물질들은,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물질들은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산의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는 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대로 쓴맛이 나는 염기성, 염기라고 하는 물질들, 염기라고 분류할 수 있는 물질들은 더 자세히 나간다면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금속과 반응하지 않고 수용액에 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염기라고 분류된 물질들은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염기의 공통적인 특징을 염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나가 볼게요. 산성과 염기성은 지시약을 통해서 우리가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혹은 그 중간인 중성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에는 산성 용액에 리트머스 종이가 닿게 되면은 붉은색이었던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이었던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합니다. 반대로 염기성 용액에다가 리트머스 종이를 담그면은 붉은색이었던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메틸 오렌지 용액은 산성 용액과 닿게 되면 빨간색으로, 중성은 노란색으로, 염기성은 주황색으로 그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페노프탈라인 용액은 염기성 물질이 보라색으로, 염기성 용액에 닿으면 보라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BTB 용액 같은 경우에는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으로 그 색깔이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더 궁금한 것은 이 산과 염기, 산성과 염기성 물질은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느냐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성 용액을 적신 실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올려봤습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산성 용액이 닿았기 때문에 이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한데 리트머스 종이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이 붉은색을 변하는 쪽이 마이너스 극으로 점점 이동합니다. 실과 닿은 면에서부터 마이너스 극으로 점점 플러스 극이 아닌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점점 붉게 변합니다. 즉 산성 용액들은 공통적으로 양이온을 갖고 있고 그 양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난다고 알 수 있겠네요. 밑에 있는 물질들을 좀 얘기해주면 염화수소, 염산이라고 부르는 염화수소, 아세트산, 질산, 황산 이런 산성 물질들, 산들은 공통적으로 수소이온, 양이온을 갖고 있고 그 양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산이란 무엇이냐?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기성 용액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염기성 용액을 적신 실을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올려봤어요. 그러면 염기성 용액이니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할 겁니다. 역시 전류를 리트머스 종이 양쪽에 흘려주게 되면 실을 중심으로 점점 푸르게 변하는데 플러스 극쪽으로 푸르게 변해요. 즉 염기성 용액에는 마이너스 음이온이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음이온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난다고 알 수 있겠네요. 자, 수산화나트륨이라든가 수산화칼슘, 수산화칼륨, 수산화바륨 모두 음이온, 수산화이온이라고 하는 OH- 수산화이온이라고 하는 음이온을 갖고 있고요. 즉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자, 산성과 염기성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서로 만날 때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성 용액은 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음이온과 수소이온을 내놓게 됩니다.
염기라는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OH- 수산화 이온이라는 음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즉 산과 염기가 반응했을 때 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게 되면 그 둘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게 되면 물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걸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화 반응은 어떨 때 이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누렇게 만들어진 이미 산화되어 산성 옛날에 만들어졌던 산성을 띠고 있는 산성을 띠고 있는 어떤 종이 같은 것들을 복원시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생선 요리 같은 경우에 암모니아 냄새, 염기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염기성 물질 때문에 비린내 나는데 그거를 산성, 레몬즙 같은 걸 뿌리면서 생선 요리의 비린내를 줄이기도 하고요. 제산제는 위산이 염류하는 거잖아요. 산이에요, 산. 이 산을 염류하는 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염기성 그 제산제에 포함되어 있는 염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제산제를 먹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이 중화 반응을 일할 때 열도 발생한다는 건데요. 중화 반응을 일할 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화열은 반응하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많을수록 짝이 많을수록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아까 우리가 산과 염기 물질 얘기했을 때 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산은 수소 이온을 내놓고 염기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데 그 수산화 이온이 몇 개 붙어 있느냐, 수소 이온이 몇 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산과 염기가 정말 강한 산이다, 약한 산이다, 강한 염기다, 약한 염기가 정해지고요. 또 그 물질 산과 염기 섞을 때 산과 염기의 어떤 부피비 혹은 농도비에 따라서 역시 반응하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짝이 변하게 되겠죠. 그게 많을수록 열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산성 용액도 염기성 용액도 그 물질 양을 바꿔가면서 그 부피를 바꿔가면서 한번 반응을 시켜봤어요. 물론 염기성 용액이 아주 많은데 산성 용액이 조금이라면 역시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의 짝이 적어서 온도가 적게 오를 거예요. 산성 용액은 되게 많은데 염기성 용액은 되게 적다면 역시 짝이 맞지 않아서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둘이 똑같다면 반응하는 짝이 동일하다면 온도가 제일 많이 오를 거예요. 왜? 중화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왜?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수소 이온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 그 이후에 이 혼합물의 염기성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지도 역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수소 이온의 개수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같다면은 모든 산은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기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수소 이온도 수산화 이온도 없으니까 물로 다 만들어졌으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중성을 띌 겁니다. 만약에 수소 이온이 더 많다면 산성을 띠게 되겠죠. 왜? 산은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니까. 반대로 염기성을 띠려면 수산화 이온이 수소 이온보다 많다면 섞었을 때 물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수산화 이온이 염기성을 띠는 특징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출입합니다. 에너지가 출입한다는 것은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혹은 물질 변화가 일어나면서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이 물질 변화가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에너지를 내놓는다거나 혹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인데요. 에너지 방출하는 거 액화는 뭐예요?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연소는 뭡니까? 산소와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는 어떤 현상이었죠.
그리고 아까 방금 봤던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에너지가 방출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면 물질 변화가 일어난다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게 될 거예요. 왜냐? 걔네들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주변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갑자기 얻게 된 거니까 주변 온도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물질 변화도 있습니다. 기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 전기분해. 전기분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물 같은 물질들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것처럼 이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분해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자 단위에서 원자 단위로 쪼개는 걸 얘기합니다.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이 반응할 때도 역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에너지 흡수하면은 주변의 온도는 오히려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 주변은 에너지를 잃게 되었으니까요. 자, 화학 변화 오늘 화학 반응 그리고 물질 변화까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다루긴 했지만 이 내용들이 네, 그쵸. 여러분들 원소 주기율표 때부터 조금씩 얘기 나왔던 얘기예요. 아마 주기율표 그 화학 결합할 때도 아마 산과 염기 반응을 얘기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좀 힘들다면 다시 한번 앞의 내용들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입니다. 변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변화 얘기할 때 조금 언급했던 얘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 많은 것들이 또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에너지에 대한 얘기, 환경에 대한 얘기로 다음 시간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화학 반응들, 이 인간이 이용하게 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환경과 에너지, 새로운 단원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통합과학 다음에는 어디부터 볼까요?